안녕하세요. 시니어TV 고민 해결 인생 상담소 김리나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는 관계여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우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부모, 자녀 간은 이어주고 이어오고 또 앞으로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한 이어받는, 이어갈 그런 세대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 자녀 관계 중에서 오늘은 낳은 부모 그리고 기른 부모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두 분께서 상담센터로 오셨는데요.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함께 오셨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부부이셨는데요. 여자분께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침울한 얼굴로 오시고, 남성 어르신께서는 걱정되는 얼굴로, 부인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센터를 방문한 목적으로 지금 남자 어르신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요즘 자꾸, 아내가, 깜빡깜빡하고, 어저께 한 행동도 조금 전에 한 행동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해 있어서 그리고 더하여 기운도 없어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지 않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동안 여자 어르신께서는 그저 두리번 하시면서 가만히 계셨는데요. 남자 어르신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혹시 걱정되고 겁나기는 하는데 치매인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지역에 치매 공공기관이 있는데 우선 상담센터로 와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이게 하시기 위해서 좀 자리에 좀 앉게 도와드리고 차를 한 잔 내드리면서 안부를 좀 인사를 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어르신께 글씨를 좀 아시는지 읽을 수 있는지 좀 여쭈었더니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르신이 지금 어렵고 마음이 우울하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 그것이 얼만큼 어려운 상태인지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그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검사는 아니었고요. 간략 정신건강, 간이 정신건강 선별 검사인데요. 문항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이분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 있는지 지금 경도 치매 정도에 들어가 계신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 여부에 따라서 치매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 기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로 연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동안 어르신께서는 침착하게 몇 문항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 문항을 체크한 결과 어르신은 치매에 해당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어르신께 치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상담하는 동안 두 부부께서 같이 계시겠는지라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밖에서 남자 어르신께서는 밖에서 내가 기다리는 거 어떻겠냐 하니까 여자 어르신께서는 상담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자, 이 어르신께 이제 여쭈었죠. 어르신 하루를 지내는 동안 얼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내 생각 같아서는 자주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어느 때에 그러시냐고 말씀하셨더니 그냥 많이 속상하고 불안하고 기운 없고 그러면 더 많이 잊어버리고 냉장고 갔다가도 왜 내가 냉장고 왔는지 모르겠어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파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더 속상하고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나서 못 살겠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눈물이 자꾸 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심리검사 한 것과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빌려볼 때 지금 마음의 불안, 그다음에 우울 이런 증상,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이 저하된 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지금 어르신께서는 치매는 아니시고요.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형편이신 것 같은데 저하고 어떻게 10회기 정도 상담을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러 나오실 수 있으신지라고 여쭸더니 그러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상담을 듣는 동안 이분은 당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29,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29이면 조혼이죠. 당시로서는 29은 굉장히 늦은 나이였는데 늦은 나이에 3살 많은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두 부부죠. 신혼인 두 부부를 앉혀놓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당신에게는 당부라기보다 명령으로 들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르신께서 어떤 시부모님께서 두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상관없이 큰 아이를 낳으면 형님 댁, 그러니까 큰 댁이죠. 큰 아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어르신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요. 남자 어르신께서는 아시는 듯이 그냥 가만히 옆에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긴 입장에서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을 에서도 그 시댁 어르신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커왔고 당시에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부부는 아이가 바로 들어섰는데 첫 번째로 난 아이가 그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을 낳자마자 바로 큰댁으로 이제 보냈는데 이제 큰댁에서 가깝게 이제 지내고 사는지라 큰댁에서 이 딸 아이죠. 낳은 딸이 자라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를 주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어르신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형벌도 그런 형벌이 없었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마음 아파하면서 사신 듯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어르신이 더 속상하고 힘들었던 건 시숙과 형님이 동서죠. 손윗 동서가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지 못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싸우다가 가정폭력도 하기도 하고 시숙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형님은 밥도 잘 안 먹고 되게 무뚝뚝하고 아이들도 잘 안 보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난 딸을 저 집에 계속 살게 하는 게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뒤돌아서서 울고 그러기도 한 숱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이 어르신께서 더 힘드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떻더니 요 근래 한 3달 전에 그 딸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그 큰 동서가 기르는 엄마죠. 기르는 엄마가 몸조리를 잘 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당신이 내가 좀 시간 좀 있으니까 내가 몸조리 좀 해주는 거 어떻겠냐라고 해서 본인이 몸조리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몸조리를 해줬답니다. 몸조리를 해주는 동안 정말 자기가 딸에게 못해줬던 정성을 다 기울여서 몸조리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소나라의 신우가 집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 딸아이가 몸조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모죠. 딸아이의 고모한테 말하기를 작은 엄마가 친엄마보다 훨씬 더 낫더라. 굉장히 정성껏 저를 산후조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고모가 듣고는 이 고모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실은 너를 낳아준 부모는 몸조리를 한 작은 엄마가 너를 낳아준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딸아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멍한 상태로 잠시 있다가 그냥 헤어졌다고 하면서 저에게 언니한테는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언니한테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 어르신께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좀 했고 딸하고 만나서는 이 딸아이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그때 너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딸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크게 고모한테 들어오는 탓인지 크게 반응하지 않고 뭐 어쩌겠어요 라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둘이 만났던 얘기를 시누이한테도 할 수 없었고 또 남편한테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이제 가슴에 안고 나날을 좀 살았는데 살아간 그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따님을 마주하게 되면 심장이 막 쿵쿵쿵 뛰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식은땀도 나고 이렇게 돼서 딸을 좀 자주 보고 싶지만 오히려 더 힘든 상태가 돼서 볼 수 없는 지경에 좀 이르렀고 뒤돌아서면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면서 좀 한탄하는 그런 세월을 좀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께서는 내가 이렇게 입을 봉하고 산 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도 딸을 주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태어나서 시누이가 알고 있고 어르신이 알고 있는 것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내가 딸한테 말한 거 하고 지금 선생님한테 말한 거 하고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흐느껴 많이 우셨습니다. 걱정이 좀 됐죠. 좀 건강한 사람들도 좀 길게 울고 나면 기운도 떨어지고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좀 몸도 연약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흐느껴서 오랫동안 울으시는 모습에 좀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건강도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울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집에 가서 잘 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런데 내가 기운은 없는데 가슴은 좀 후련한 것 같다. 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 어떻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어르신께서는 상담쌤하고 얘기하고 났더니 그래도 몇십 년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간 것 같이 마음은 좀 답답함이 덜하다. 그런데 역시 기운은 없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르신께서 대구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2회 기차에 다시 내방을 좀 하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냐면 이 일을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지난 주간에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죠.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살짝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 하면서 면박을 받았다. 그래서 역시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한 것은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선생님 말고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얘기를 하셔서 특히 어떤 게 제일 힘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조실부모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할머니하고 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친정도 없이 살아오신 당신의 그 삶이 딸에게도 대물림돼서 내림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굉장히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본인의 고통과 더하여서 딸이 가끔 아이고 하소연하거나 한숨 쉴 때 지금 딸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어르신이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살아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딸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통찰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르신께서는 내가 계속 주눅 들었는데 주눅들어 살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지금 당신께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딸에게 못해줬던 것, 딸을 내주었던 것 이런 것에 주목하여 보다 보니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지금의 좋은 형편 그리고 당신의 강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은 초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못한 것만 초점하고 계신 것들을 좀 발견하고 이분의 강점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의 꾸린 가정에서는 아들도 잘 키워서 대학원 나온 며느리도 없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 가정의 경제도 좀 탄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런 걸 볼 때 내가 못하고 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점을 더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게도 하고 더 그 강점을 확대하게도 지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이 글자를 못 배웠는데도 어떻게 심리검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더니 등 넘어 배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지역에 사는 문해학교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해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지지하고 격려했는데 제가 어르신께서 글을 좀 더 잘 읽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 했더니 손주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도 이제는 좀 그냥 어른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선생님께서 상담하는 동안 이제는 68세에 어른이 되셨네요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내가 어른이 됐다고?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신혼 때에 시댁 어르신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는 그런 어른이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는 이제 어른인데 그럼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른으로서 내가 지금 키우지 못한 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가봐도 될 것 같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서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만나서 내가 낳은 엄마인데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딸도 고민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길러준 엄마도 있고 낳아준 엄마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내고 나이가 더 많이 들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때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지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큰 집에 따님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 따님도 장성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낳아준 엄마, 기른 엄마를 밝히고 말할까 안 할까도 선택하는 만큼 어른이 되었네요.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어르신께서는 나도 어른이 됐고 내 딸도 어른이 됐네요. 자, 그러면 딸이 하자는 대로 좀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기를 내가요, 문예학교를 갔는데 남자분이 내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 든 남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그때 나이에 한 번 더, 그 한글을 모르면 여자인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사셨을 텐데 그런 분들도 용기 내서 한글을 배우러 온 거를 보고, 세상에 나는 내가 제일 힘들고 친정에서 산 것도 힘들고 어렸을 때 산 것도 힘들고 시댁에서 어르신한테 당한 것도 그리고 낳아준 딸을 준 것도 이것도 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건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나가서 돌아보고 둘러보니 사람들이 다들 많이들 힘든데도 극복하고 살더라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만 힘든 건 아니죠? 하고 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낳았지만 기르지 못한 엄마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담을 통해서 정리된 것은 과도하게 양료로 보내놓고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어르신의 그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아픔을 토로하고 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 그리고 문예학교를 다니면서 그 본인께서 자긍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딸에게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의 갈등 속에서 딸의 의견을 딸과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한 것들이 마지막 이 분의 상담을 하면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낳아준 부모를 앞서서 사례를 했고 지금은 길러준 부모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학대 피해 노인 보호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상담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요. 거의 80이 다 돼가는 79된 여성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결혼 후에 몇 해 동안 그 자식을 낳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 어른과 주위의 권고로 딸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서너 살 될 즈음에 남편께서 외도를 하시고 밖에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자 이분은 이제 남편과 갈등이 좀 일어나고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시고 홀로 입양한 딸을 키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오시는 동안 또 몸이 좀 약하신 친정어머니를 이제 혼자 되셨기 때문에 당신도 혼자이시고 친정엄마도 혼자이셨기 때문에 다른 동생들이 모시는 것보다 당신이 모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아파 계시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양딸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오랫동안 좀 살아오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혼하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돈도 보시고 여러 일을 해가면서 그래도 내가 입양한 딸이니 내가 잘 키워서 좀 보란 듯이 내놓아야 되겠다. 어르신께서 입양하신 이 딸과 살면서 어르신께서는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속에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관계로 입양을 해서 딸을 키우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노라고 작정을 하시고 굳은 일도 마다 하시고 딸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미용을 하고 싶어서 미용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셨고 그리고 유학을 다녀온 뒤에 그 미용실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28살 때 이제 미용실을 차려줬는데 그때도 돈을 벌면서도 씀씀이가 굉장히 좀 해퍼서 카드가 한도로 초과되는 사례가 조금 발생하였고, 그럴 때마다 이 어르신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카드 변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신용불량자까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의 이름으로 통장도 개설하고 이제 카드도 발급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줘서 그나마 미용실을 좀 꾸려갈까 했는데, 그 미용실을 꾸리는 것도 충실하게 하지도 않고 사는 물건들이나 경제적으로 쓰는 씀씀이들이 나눌 커지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사태로 계속 치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 통장을 개설해서 대출 받은 것도 이제 발각이 되고, 대출 빚을 이제 갚지 못해서 그 집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자기까지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좀 이르러서 딸에게 어느 날 각서를 좀 쓰자.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이 상태로 좀 머물겠다. 이 상태로 멈추겠다라는 각서를 쓰자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좀 발생했는데, 어머니를 밀치고 어머니를 좀 몸을 상하게 해서 어깨에도 좀 상처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너무 무서워서 그 119에 결국은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따님하고 격리되게 됐는데요. 이 어르신은 그때 그 따님의 표정과 그 따님한테 받았던 그 폭행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쉼터에 와 계십니다. 격리 상태로 와 계신데, 이 어르신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또 딸이 찾아오면 어떡해, 쉼터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살던 곳에 찾아오면 어떡해, 그래서 또 횡패 부리면 어떡해, 딸이 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뭔가를 저질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만들면 어떡해, 길거리에서 만나서 나를 또 때리면 어떡해, 이런 것으로 불안에 꽉 차 계셨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꽉 차 있는 어르신, 그다음에 폭행을 받았던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우선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 최우선하여서 어르신께 그때부터 지금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는 나비 허그라든가 하는 심리적인 안정화 기법들을 어르신과 상담 가운데서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도 불안하고 힘들 때 가슴에 이렇게 하는 나비 허그를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지내시도록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은 쉼터에 계시는 동안 불안할 때마다 그 기법을 좀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르신에게 당부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확인을 시켜준 것은, 어르신 지금 심리적인 어려움, 이렇게 불안하시고 하는 것들은 이곳에서 어르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르신께서 법률적으로 따님하고 파양하고, 따님은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파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파양하고 난 뒤에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법률기관으로 연계해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저랑 지금 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 속에서 불안해서 힘들었던 얘기들, 못하셨던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께서는 내 속에서 아직 남편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그것도 불쑥 올라와서 잠도 잘 안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는 법률적인 조언, 저에게는 심리상담, 더불어서 어르신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께서 정신과의 진료를 받으시고 불안을 잠재우는 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불안해하는 그 마음, 그다음에 분노에 찬 마음,
이 두 마음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안정하기가 좀 힘든 상태인지라 어르신께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드리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께서 살아오시는 동안 예기치 않게 당신이 의도하지 않게 받았던 잃어버린 것들, 상실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애도를 해보지 못하고 달램을 받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도 달래보지 못하는 세월을 살아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그만한 일에도 불쑥불쑥 올라와서 지금의 현재의 삶까지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지속돼 와서 그 문제를 좀 풀어내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는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것들이어서 지금 딸에게 받았던 이제 폭행으로 받았던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를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르신께 좀 함께 상담 시간에 연습을 좀 했고요. EMDR이라고 눈동자 돌리는 손가락 하면서 눈동자 돌리는 이런 치료법이 있어서 어르신과 함께 그 기법도 사용해서 어르신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따님에 대한 폭행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좀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접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서도 좀 딸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도 좀 털어놓으시도록 했는데 어르신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엄마라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더 어르신을 더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입양해서 어렵게 혼자 키운 것도 칭찬을 못 받을 망정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는 걸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파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혼란스럽다. 파양했기 때문에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토로해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좀 안정된 상태에서 선택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들로 가는 방향으로 방법을 좀 잡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신이 지금 딸에 대한 마음 그리고 딸이 경제적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당신은 지금 79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파양하는 것이 이 딸에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파양한 것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비록 파양은 했지만 어디서 살던 어떻게 살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빌겠다. 라고 딸에 대한 정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의 감정에 깊숙이도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시죠. 남편이셨는데요. 지금 이혼을 하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 마음 놓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남편에 대해서 좀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남편에 대해서 대항해 본 적도 없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이해해드리면서 어르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풀려져야 이 어르신이 불안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생을 좀 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상담은 5회기를 계획한 초단기 상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했던 부분입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딸에게 받았던 그런 폭력으로부터의 공포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 되는 것 그리고 향후 남아있는 세월 동안 이 어르신이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실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집을 팔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사실지라는 것들로 어르신께서 결정하기를 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담자인 저보다 이 결정하는 동안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얘기하실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리적인 부분,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분, 향후 발생되어질 이 어르신이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담을 의뢰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복지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들로 권유를 좀 하였습니다. 이 어르신과 상담하는 동안 저는 이 어르신이 굉장히 다부지고 당차시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호소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딸을 오냐오냐 해서 경제관념을 갖지 못하도록 키웠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도 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공들여 키우셨던, 그리고 공들여 키우시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슬픔을 묻고 열심히 일하시고 딸을 지원하고 그리고 집까지 장만하시고 통장의 일정 부분 딸에게 많은 부분 빼앗기긴 했지만 일정 부분 금액을 좀 갖고 계실 만큼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것은 이 어르신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알뜰살뜰 딸 하나를 키우면서 그리고 병드신 친정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그리고 상담자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삶이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상담 내내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배신과 분노,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오액이 비록 짧은 오액이지만 좀 심도 깊게 이분과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말씀이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면은 어떻게 나에게 그래? 라고 했던 부분이 남편에게는 아들을 갖고 싶었나 보지, 딸을 갖고 싶었나 보지, 배신감이 들긴 하지만 그걸 내가 어쩌겠어, 내가 한 건 아니지, 그게 내 문제는 아니지 라고 말씀을 좀 하게 이르렀고요. 두 번째로는 딸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딸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신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딸에게 오냐오냐 키웠던 것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들로만이 아니라 그래도 딸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키워낸 것들은 잘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딸이 어려움 없이 키운 것도 잘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노후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친정어머니를 오히려 모실 정도로 한 것도 나는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향후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경비는 내가 감당할 만큼은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지지받고 칭찬받고 싶으셨던 것들이 영역이 좀 드러나셔서 정말 마지막 상담에서는 강점, 내가 잘해왔던 것들을 10가지 정도만 추스려서 어르신께 적을 수 있도록 오히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적으시게 해드렸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자식을 못 낳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자식을 못 낳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 타고난 걸 어쩌라고,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 낳지 못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딸은 딸대로 그만큼 키워놨으니 딸은 딸대로 잘 살도록 둘 거야
라고 결심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세무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나서 집에 계속 살든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상담으로 굉장히 고맙다라고 마무리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두 사례를 봤습니다. 낳아준 부모 그리고 길러준 부모,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엄마가 낳아준 딸에게, 그 다음에 또 길러준 딸에게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그 딸에게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두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잠시 좀 기우는 있는데요. 그 기우는 뭐냐면,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네, 역시 낳아준 부모가 더 나은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피눈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대로부터 받았던 생명인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몸을 가지고 또 다른 낳았던 간에 낳지 않았던 간에 다른 생명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길러내는가, 그리고 그 길러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헌신을 다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는가,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당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하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이 삶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노인일지라도 노인의 삶 또한 젊은 삶 못지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